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르키메데스를 모르더라도 유레카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3대 천재를 보통 이제, 물론 이제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아르키메데스, 그 다음에 뉴턴, 가우스를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르키메데스는 기원 전 사람들이고요. 전부 다 뉴턴과 가우스는 근대 과학 문명이 좀 많이 발전한 이후의 사람들인 거죠. 유레카를 들어본 적이 있죠. 만약에 유레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글쎄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유레카는 그리스어로 알아냈다라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알아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골몰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예요. 알아냈다, 풀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라는 뜻으로 이제 왕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 유레카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뭐냐면 아르키메데스는 그 지금 이탈리아 남부의 섬인 크레타 섬에 있는 그 시라쿠사라는 도시국가에서 살았어요. 시라쿠사 왕이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를 부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금관, 그러니까 금을 그 세공업자한테 줘가지고 금관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이 세공업자가 여기다 은을 섞어가지고 이물질, 그러니까 은을 섞어서 금관을 만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확인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죠. 그럼 이 문제를 듣고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합니다. 고민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피로도 풀 겸해서 목욕탕으로 가서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있는 중에 실마리가 떠오른 거예요. 목욕탕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던 아르키메데스가 해결 방법을 찾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이 벌거벗은 줄도 잊은 채 유레카를 외치면서 뛰어나왔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바로 아르키메데스 유레카에 얽힌 왕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유레카 외치면서 목욕탕 밖으로 뛰어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일화에 의해서는 목욕탕 안에서만 뛴 게 아니라 벌거벗은 채로 길거리를 뛰어다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여러 번 유레카를 외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현재 우리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아르키메데스는 기쁨에 넘쳐서 유레카를 외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질량과 부피 문제, 그러니까 금의 질량, 음의 질량, 만약에 두 개 모두 1kg으로 같을 때 부피가 다르거든요. 이런 사실들은 당시의 지식인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간단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레카를 외쳤다, 더군다나 목욕탕에서 벌거벗은 채로 달려나올 정도로 기뻤다,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유레카에 얽힌 왕관 문제의 유래가 사실은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볼게요. 그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발견했던 업적 일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날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나에게 충분히 긴 장대와 받침대를 줘라. 그러면 나는 지구를 들어올 것이다. 호기롭게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이제 지구를 들어올 정도의 긴 장대도 없고 그 다음에 받침대도 없죠. 그죠? 지구의 무게를 받칠 만한 우주 공간은 어디다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의 아르키메데스가 지렛대의 원리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쁘지 않았을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레카를 외쳤을 것 같아요. 이 지렛대 원리는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쉽게 이거 지렛대 원리를 응용해서 만든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손톱깎이 있죠? 지렛대의 원리예요. 가위,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벤치, 지렛대의 원리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렛대 원리가 이제 사용된 것은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 지렛대 원리와 그 다음에 그 도르래 원리를 이제 융합을 해서 아주 더 효율적인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이런 정도는 발견해놓고 아마 유레카를 외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두 번째 도르래 원리를 볼까요?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를 이용해서
아주 무거운 물체를 가벼운 힘으로, 적은 힘으로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로마군이 그 시라쿠사를 침범했어요. 그랬을 때 그 해안가에 다가온 로마 군함을 이 도르래와 지렛대의 원리를 융합해서 만든 이 거중기를 이용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일설에 의하면 이런 것을 아르키메데스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는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제 아마 아르키메데스도 유레카 정도를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 이 도르래의 원리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거나 높은 건물을 오르내릴 때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도르래의 원리예요. 그리고 웬만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대부분의 어떤 기계는 도르래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항공모함 있죠? 항공모함에서 그 정비소에 있던 비행기를, 그 무거운 비행기를 갑판 위로 오르내리는 그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부 다 도르래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젊은 시절에 시라쿠사에서 당시의 지식의 전당이었던, 지식의 중심지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나일강 근처에는 물이 풍부하지만 나일강에서 좀만 벗어나도 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대가 높은 지역에는 특히나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일강 일대가 풍요로운 것은 중부 아프리카에서 내려온 비가 나일강을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이지 이집트 시내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노예들과 시민들이 그 물을 기르는데 너무 고생스러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 아르키메데스가 이 문제를 사람들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양수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낮은 저지대의 물을 돌려서 높은 지대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높은 지대 이렇게 몇 번의 양수기를 거치게 되면 높은 지대에도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핍과 그러니까 사람들의 노고를 일단 덜어주고자 이런 양수기를 만들죠. 이 정도 만든다면 아마 유레카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양수기의 원리는 사실은 현재 그 배 스크류 있죠. 배 뒤에서 바닷속에서 돌아가지고 배를 앞으로 추진력을 얻게 하는 스크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비행기 프로펠러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다 쓰는 나사못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이 스크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그 원리를 본떠서 이런 생활용품들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이 정도만 보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르키메데스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로마 시대 전쟁 영화를 보면 투석기를 한번 본 적 있을 거예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돌을 날리지 않습니까? 이 투석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 시라쿠사를 침범했던 로마 군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군함들에게 이 돌을 날렸어요. 그래서 돌에 맞은 군함들이 가까이 접근을 못하죠. 성 가까이 접근만 하면 돌이 날라오니까, 무거운 돌이 날라오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그 전쟁 무기를 만들었던, 그 자기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이런 정도의 발견을 해야 할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천문,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근데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과연 그 당시에 다 모든 대부분 지식인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부피 문제를 가지고 벌거벗고 뛰어나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반사경인데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그 로마군들이 작은 도시국가인 시라쿠사를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발발하는데 이때 그 또 하나 발명품이 뭐냐면 이 햇빛을 지중해에는 굉장히 강한 햇빛이 있지 않습니까? 햇빛이 굉장히 강한데 강한 햇빛을 이용해서 빛을 반사해서 로마 군함을 태웠다는 반사경인데요. 하나의 반사경으로는 좀 어림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열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죠? 햇빛이 강하다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이 반사경이 100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함선에 비춥니다. 또 1000개가 있어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반사경의 원리가 바로 뭐냐면 포물선의 원리인데요. 이 포물선의 원리는 사실은 그 아르키메데스의 위대한 업적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포물선의 원리, 포물선의 성질을 증명한 그런 저술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정도 발견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수학적 원리를 적용해서 무기를 만든 다음에 유레카 정도 외치지 않았을까요? 아르키메데스가 가장 자신의 업적 중에서 가장 제일 꼽았다는, 그래서 자신의 묘비에 저기 그림으로 남겨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입체도형의 부피예요. 서로 내접하고 외접하는 원뿔,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원기둥이 있는데 이 부피의 비를 계산했어요. 부피의 비가 1대 2대 3이라는 걸 증명해 놓고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묘비에 이 그림을 새겨달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기뻐했던 발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정도, 현재에서도 사실은 이 뿔과 구와 기둥의 부피 이외에 어떤 물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까? 거의 못 구해요.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계산했던 거 이외에는 그 2000년 이상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현재까지 그렇게 수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르키메데스 가장 큰 업적을 원주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편에서 유클리드의 원론을 설명했었죠. 유클리드의 원론에서는 그 선분의 길이는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곡선의 길이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주율, 즉 정의가 지름분의 원주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럼 원주의 길이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 이전에는 원주율은 뭐 대충 3, 대충 3.1, 3.2 이렇게 많은 수를 썼는데 그 값이 왜 나왔는지는 아무런 증명이 없었어요. 최초로 증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그 방법은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 외접하는 정육각형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내접하는 정육각형의 변들의 길이, 이 합보다는 원둘레가 크고요. 외접하는 정육각형의 원둘레 합, 길이의 합보다는 작겠죠.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부등식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오차가 크니까 이걸 줄여가지 않습니까? 이 방법이 뭐냐면 이번엔 정12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외접하는 정12각형, 내접하는 정12각형을 만들고 이 정12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정육각형을 이용해서 정12각형, 내접하는, 그러니까 외접도 아니에요. 내접하는 정12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그런데 이 시대가 뭐냐면 계산 방법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고 수학이 발전하지 않고 수학이 초창기 아닙니까? 이때 이런 방법으로 아르키메데스가 정 96각형까지 한 변의 길이까지 계산했다는 건데요. 이건 뭐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계산 방법, 원주율을 계산하는 방법, 원두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아르키메데스 이후에 17세기까지 대략 2000년 가까이 이 방법, 아르키메데스 방법을 이용해서 원주율을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2000년 동안 아르키메데스 방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구하는 방법이 최고였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 극한 개념을 도입하고 나서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현재는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런 정도를 발견하고 나서 아마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일부분인데요. 아르키메데스는 수없이 많은 유레카를 외쳤을 건 분명합니다. 너무나 많은 업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왕관 문제로 벌거벗은 채 유레카를 외쳤다는 이야기, 이거는 정말 아르키메데스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모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뭐 전체가 이런 아르키메데스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아르키메데스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어떤 그 존경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으로, 야, 이건 정말 오해다. 아르키메데스가 설마 왕관 문제 때문에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뛰어나오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보다는 몇천 배, 몇만 배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르키메데스 유레카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왕관 문제를 외치진 않았습니다. 지금 연속해서 새로 출판된 그 수학을 알면 보이는 세계 이데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 수학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수학이 무엇인가부터 출발합니다. 수학이란 무엇인가 부터 출발해서 플라톤이 정했다 그랬죠. 수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탕구한 학문이다. 그다음에 그 성질을 그 어떤 수학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유클리드의 원론이 저술됐고,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사실 그 중간에 이제 피타고라스도 있지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수학을 공부하는데 수학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면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